네, 내님을 찾는 많은 정치인들 주저앉아 우는 게 아니라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에 가서 큰 절을 올리는 모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D-1 내일 선거가 치러지고요. 여권과 야권의 동선을 보면 전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선거, 지방선거의 이슈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지방선거라지만 지역은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어떻느니, 부인이 어떻느니, 아들이 어떻느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동선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권 먼저 볼까요? 새누리당 오늘 어디를 좀 갔나요? 오늘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부산까지. 네. 이른바 경부선 라인으로 오늘 여당 지도부들이 싹 훑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통화를 쭉 해봤는데 목소리들이 다 쉬었습니다. 아마 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느라 아마 목청껏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여당은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또 네. 야당은 이제 반대로 또 서울에서 또 강원도로 움직였죠.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김무성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면 전체 선거 패배다. 그리고 이인재 의원도 수도권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부선, 서울과 부산 축을 이어서 새누리당의 마지막 날은 아주 총력전을 경부 축에서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씀 한번 잘한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부산에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지면 전체 선거를 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는데 실제 새누리당 위기의식이 그만큼 큽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윤상현 사무총장과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나 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당에서도 하고 외부에 의뢰를 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네. 그 여론조사에서 아마 부산이 조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체적 조사로는 부산에서 질 것 같다? 예, 그동안은 이제 오거돈 후보에게,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네. 서병수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통진당 후보가 29일날 사퇴를 한 이후에, 네. 오거돈 후보 쪽으로 좀 탄력이 붙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이 이런 백부를 했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뭔가 격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감동스럽다. 존경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대구와 부산, 대구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 네. 지도부만 회람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뭔가 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디비지냐 아니냐, 경상도 사투리로 그 말이 이제 유행어라고 하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새정치민주연합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동선 역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축 강원도 쪽을 많이 갔네요. 네, 일명 경춘 라인을 좀 돌았는데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지도가 높은 대선주자급 공동선대위원장이 곳곳에 포진을 해서 오늘 선거 막판 운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갔다가 서울로 왔고요. 김한길 대표는 일명 광역버스 라인을 타고 네. 인천을 갔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고문은 경기도에서, 문재인 의원은 부산에서 각각 각계 전투를 펼쳤습니다. 자,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새누리당을 영남권에 고립시키는 것을 완성하겠다는가요? 했다는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큰 포부를 밝혀내요. 역시 대구도 자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네요. 충청권, 나머지도 다 자신 있나 보죠? 수도권까지? 충청권은 지금 다 박빙 판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이길 걸로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지금 충청권 이외에도 인천, 경기가 지금 아주 박빙 구도로 치러지고 있고 부산도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막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서만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전체 판세에서 야당이 아주 우세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움직임을 봤고요. 큰 틀의 선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 임박하면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유권자들한테 가장 단순한 메시지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틀을 좀 짠다 그러잖아요. 여권과 야권 딱 한마디씩 정리한다면 뭔가요? 일단 여당은 박근혜 좀 살려주십시오입니다. 네. 대통령을 살려달라는 건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7월 전당대회 이런 데서 당권 경쟁이 붙게 되는데요. 이때
청와대가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뜻했던 것, 또 공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달라,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직접 여야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주세요고요.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시 세월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이번 기회를 주셔서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강원도민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로서 여러분의 울분과 분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심판론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심판론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박근혜 심판론을 하면은 유권자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심판을 하지? 네. 이렇게 헷갈릴까봐. 네, 박근혜 네. 심판론 아니다, 세월호 심판론이다. 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부각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권과 야권의 한마디 전략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이런 개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이 여권의 설명인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지금 네. 안철수 공동대표는 무능한 정부에게 성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다. 동시에 무책임한 여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종의 정권 심판론, 이런 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메시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게 다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새누리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취재할 때, 자,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여권, 새누리당에게 표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물밑에서 먹힌다고 좀 판단을 하나요? 예, 먹힌다고 보고 있고요. 아. 또 취재 현장에서 볼 네. 때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아직 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표 한 표를 호소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유권자들한테 먹힌다는 게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어떤 정치인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합당해서 살려줬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살아났지, 사실은 그런 일 없었으면 연초만 해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네. 일부 강경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선거가 진다면 안철수 대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조금 한 템포 쉬는 그런 게 됐는데, 근데 이게 꼭 안철수 대표에게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닌 게요.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이기면 세월호 탓, 지면 안철수 탓,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요. 정리해보면 네. 이기면 누구 탓이요? 이기면 세월호 탓, 지면 안철수 탓.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기면 세월호가 이겨준 거고 지면 안철수 때문에 진 진 거다. 거다. 그러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되게 억울한 틀이네요. 그거 네. 동의 못 하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냐 마냐, 네.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그 선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도 이제까지 내가 많이 학습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선거 이후에 진짜 리더십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 강경파에서는 또 이제 선거 끝나면 허니문 기간 끝났으니 네. 이제 제대로 한번 좀 리더십을 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네. 이후가 조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 권력 구도가 다시 재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각 한마디로 대통령을 살려달라는 것과 세월호를 심판하자는 것 이외에 어떤 변수들이 내일 투표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통진당 문제입니다. 네. 지금 통진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또 기초 의원들,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지금 사퇴가 지금 도미노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통진당이 선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0억 원 가까운 국고 보조를 받았는데요.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선거에서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동안에 보수표 결집에 어떤 소재가 없었는데 이걸 보수표 결집의 소재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게 좀 시간이요? 시간이 지금 이제 내일 당장 투표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그대로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자, 통진당이 후퇴했는데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살짝 도와준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층이 뭉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뭉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층이 새누리당 찍지 않고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찍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각자 이렇게 이제 이 소재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네. 오늘 대변인 또 그 외 전략통들이 쭉 나와서 통진당과 어떤 선긋기 작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정희 후보가 28억인가 받고 이제 사퇴하는 바람에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먹튀 방지법 만든다고 한참 그랬는데 안 생겼죠.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막판에 3일 네. 남겨두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당시에 2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2013년 9월에 정가변 의원, 새누리당 정가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보가 사퇴할 때는 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도로 토해내는 걸로 네.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법안이 통과되질 않았고요. 그 결과로 지금 김승연 앵커가 낸 세금, 또 제가 낸 세금이 또 통진당의 국고 네. 보조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아까 저희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랑 너무 비슷해요. 여성 피부과 1억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온 보도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네. 강난희 여사 네. 피부 미용에 뭐 1억 원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참 정몽준 후보 측이 강난희 여사가 나오지 않아서 잠적설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인터넷 매체가 최근 사진을 공개한 그 매체가 있는데 그 네. 매체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강난희 여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부 미용실에서 10년 동안 고가의 그런 피부 미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런 네. 그 피부 미용을 받은 금액과 또 여러 가지 성형외과 의사들의 그런 진단을 합쳐보면 한 1억 네. 원 넘는 그런 금액을 썼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지난 10년 동안 피부과를 다녔는데 그 비용을 쭉 합쳐보면 1억 원이 더 넘더라. 그러니 어떻게 서민 후보의 부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한 매체가 해냈는데 한번 네네.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011년에 있었던 나경원 1억 피부과와 이번 강난희 1억 피부과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주 비슷하죠. 네. 일단은 작은 매체에서 그 폭로성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여론이 확산이 되고요. 네. 그 뒤에는 캠프 대변인이 이제 비판하고 해명하라는 어떤 논평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이 논란이 불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럼 상대편에서 이제 고소, 고발 이런 식의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여론이 확산되면서 선거의 본질은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네. 누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공방만 남게 되는 이게 네거티브의 어떤 그 흐름도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 자, 그러면요. 박원순 캠프에서는 팔팔 뛰었잖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외에도 제기됐던 문제가 또 구원파의 장남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역삼동의 몬테크리스토 식당. 이 식당에서 강난희 여사가 자주 활동을 했다. 이런 네. 식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강난희 여사가 이 멤버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활동을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이 식당에 와서
어떤 행사도 참여하고 뭐 전시회도 구경하고 네. 또 이렇게 여러 번 모습을 드러냈을 정도로 유대균 씨 측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한 매체와 또 이수희 대변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네. 이수희 대변인에 대해서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각각 보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검증이 된 보도인지 알 수도 없고 결국 2011년 나경원 1억 피부과도 사실이 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나경원 의원 피부과 문제도 저 방식하고 네. 사실 똑같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1억 피부과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죠. 그렇죠. 근데 당시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표심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당시에 캠프에 있던 박원순 후보의 캠프에 있던 우상호 대변인은 이 문제를 사실 줄기차게 제기를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박원순 후보 측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입장만 뒤바뀐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박원순 후보는 당시에는 네거티브의 수혜자처럼 돼서 선거 결과에 어떤 당락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 이번에는 네거티브의 피해자처럼 이제 형성이 좀 굳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은 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뜻을 그러니까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그렇죠. 때문에 저 근데 피부과 논란은 네. 이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네.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약간 왜곡하고 과장한 보도를 선거 전날 하는 거 이거 만약 사실이 아니고 보도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매체는 단단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선거와 무관하게라도 선거 이후라도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와 하루 전날 나오는 폭로 같은 것들 더 이상 근거 없는 것이라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